자, 이제 14편 마지막으로 가서 지금까지 뭐 6강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이건 뭐 제가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자료로서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제 1강에서 한 것 중에 이제 그 즉각적 창조나 전문적 창조는 진화 요세 분류가 있다는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5가지 영역, 우주의 생성과 발전에서 지구의 기원과 발전에서 생명의 출현, 생물에 대한 발전, 인간의 창조냐, 이 5분야에 있어서 이 3가지 입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는 무슨 목적으로 쓰인 책인가? 이건 기독신앙과 과학의 유형론에 대한 것, 또 창세기로 목적과 과학적 진술의 가능성 4가지 그거 다 설명한 거예요. 요음을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나? 그래서 요음이 창조일에 대한 것이냐 아니냐, 요음의 길을 어떻게 보느냐, 요음과 연속적이냐 해서 7가지 이론을 거기 소개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국지적인가 정의. 노아 홍수에 대한 4가지 입장인데, 그러나 이제 요 4 중에서도 이제 결국 제일 문제가 이제 많이 되는 것은 결국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이냐 아니면은 15페이지 꼭대기처럼 국지적인 거냐. 그래서 그 양쪽에 대한 여러 증거 그걸 그때 이제 배웠죠. 그다음에 제5강에서는 아담에 대한 추적자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기 이제 아담과 화석인의 연관관계죠. 전면적 거부론, 중도적 선별론, 절충적 수용론, 절대적 이것들이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 4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문화 인류학에서의 도전이죠. 첫 번째가 고생물학에서의 도전이라면은 아담과 관련해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4장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그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4가지 이제 4가지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있고, 오늘 이제 유신전환을 당해서 초래한 요인들 4가지를 봤고 한 5 인물을 해가지고 독자적에서는 제임스 올, 보수적에서는 벤자민 월필드, 중도적에서는 데니스 알렉산더, 진보적에서는 데니스 라무르, 급진적은 존 허트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더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돼요. 제가 첫 시간에 그 내가 지지하는 입장과 용인하는 입장은 구별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창조진화론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딴 것에도 이게 해당이 되지만 가령 제가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예를 든다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무천년설 쪽으로 좀 뭐 물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 속에 좀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천년설의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걸 이제 심각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제 4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설도 이제 100% 동의하지는 못해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고, 역사적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은 제가 지지하진 않더라도 용인 거의 같이 용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후천년설보다는 그래도 제가 덜 받아들이지만 그래. 그러나 제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저는 그건 용인을 할 수가 없고 용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뭐 뭐든지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창조진화론에서는 이걸 좀 더 컨셔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화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한 걸 쭉 전체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이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저하고 다를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그러면 어떤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왼쪽일수록 소위 뭐 무지무지하게 보수적인 이런 극보수의 입장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고, 오른편으로 갈수록 좀 개방적이고 급진적인 입장일 거고, 사실 뭐 무신론적 진화론은 뭐 여기 기독교인이 선택할 건 아니죠. 단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적 효과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하는 입장은 점진적 창조론이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100%다 확신이 되질 않고 여기도 이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딴 어떤 것들, 즉각적 창조론보다도 진화력 창조론보다도 무슨 진화력보다도 그래도 어려움이 적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좀 많은 이런 패키지이기 때문에 제가 패키지 게임이다 뭐 그런 말을 썼죠. 그래서 제가 지지 입장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용인하는 입장으로서 한 세 가지. 즉각적 창조론, 또 이 사람도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진화론, 여기서도 또 셋을 나눠 가지고 보수적 입장, 중립적 입장으로 한다면은 이 보수적 입장이죠. 그래서 만약 순서로 따진다면은 점진적 창조론이 1위고 진화적 창조론, 유신 진화론 가운데 보수적 입장, 이게 저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이 두 번째. 그리고 진화론 중에서도 중도적 입장, 이것도 제가 용인. 드니스 알렉산더는 상당히 뭐 이렇게 이제 흔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나 진화적 창조론 중에도 급진적 입장, 저는 이건 용인조차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보고 뭐 죽으라, 나가 죽으라, 싸우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입장, 용인하는 입장 세 가지, 용인하지 않는 입장이 한 가지. 무신론적 진화론은 뭐 이건 반대하는 입장이죠.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뭐 제가 수원에 사니까 용인하고 가깝고 이걸 다 떠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지를 한번 자꾸 이제 요번에 6번의 강좌가 뭔가를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전체적인 픽처가 뭐고 내가 어디 맞고, 주로 이제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 신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교회와 현재 상황은 물론 궁극적으로 내 신념이 어떤 쪽이고 자기를 공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걸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이것이 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니까 이런 표를 여러분 스스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 6주 동안 어렵고 복잡하고 또 담담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이제 아니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참석하신 분들에게 잘 정리되도록 도우시고, 또 이분들도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읽는 가운데 동시에 또 주어진 목회 상황과 또 신앙의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또 저희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잘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도우시고, 참석한 분들이나 또 실무적으로 수고한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